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. 자, 추세가 바뀌고 흐름이 바뀌는 그 상황을 좀 잡아내는 상황이거든요. 뭐 큰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선 몇 개만 그으면서 좀 알 수 있잖아요. 위에서부터 쭉, 고점을 이어서 아래쪽까지 긋는다. 그리고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 그 라인대를 저점으로 잡는다. 이렇게까지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, 자, 그 시점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과연 이게 맞나? 틀리나? 라는 것에 대한 약간의 의문점이 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내용은 뭐냐? 자, 추세가 전환되는 포인트까지 포착을 했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점에서 매수를 진입을 했는데, 여기서 내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.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도. 하지만 내가 일정한 구간에서의 어떤 지지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 놓는다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더 확장하고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건데,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추세 전환과 그리고 그 시점에서 포트를 구성하는 방법, 또 매수를 연속적으로 들어갈 때 어떤 포인트들을 이용해서 매수를 추가적으로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. 자, 그 이후에 이제 추세가 상승할 때 주식을 따라가면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게 되면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럴 때는 뭐 굳이 매수를 하지 않고 그냥 수익만 챙기고 저점 어차피 매수잖아요. 저점 매수하고 나면 수익을 챙기고 그냥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까지도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. 네, 차트 보도록 합니다. 자, 효성이라는 기업이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전환이 되는지. 자,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요, 지금 이 종목이 많이 올라왔다, 더 간다, 이런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급소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내느냐.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, 이게 이제 어제 무방을 하면서 우연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종목이지만 추세 전환이라든지 또 저점권에서의 어떤 매수 포인트 이런 게 굉장히 잘 만들어진 종목입니다. 그리고 실제로 그런 포인트에서 우리가 매수를 진입을 했었던 거고요. 다 공부했었던 것들인데 비슷비슷한 사례들이죠. 왜냐면 제가 매수하는 패턴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. 그런데 비슷비슷한 사례들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예요? 네, 당연하게도 반복학습이죠. 그리고 그러한 패턴들이 얼마나 성공 확률이 높은지, 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함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. 자, 효성은 지금 전력기기 관련한 부분들 해가지고 뭐 자회사로 있는 거죠. 얘는 지주사고요. 그래서 그쪽 부분 상승하는 모습이고요. 지주사 쪽에서도 호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주사들 많이 오르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. 그런 부분을 통해서 주가 상승했었던 모습이고요. 이 종목 매수가 5만원 아래쪽입니다. 47,000원, 5만원대 뭐 이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11만 9천원까지 갔네요. 조금 과하죠. 네. 근데 중요한 건 5만원 아래쪽에서 매수 대응을 했는데 가장 처음에 우리가 매수 진입을 했던 게 24년 10월 22일입니다. 24년 10월 22일. 그때로 넘어가 볼게요. 네. 차트를 쭉 넘겨서 보시면 24년도 여기에요. 여기. 자, 여긴데, 추이 자체가 좀 변하는 게 보이시나요? 자, 추세를 보세요. 조금 더 크게 보시면, 추세가 이제 21년도에 고점을 찍었죠. 그리고 나서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렸다가, 자, 제일 중요한 건 뭐라 했죠? 계속해서 내려가는 포인트, 그 다음에 더 내려가지 않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저점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추이가 변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24년도부터 우리가 요맘때 찬바람 불 때쯤 되면 항상 준비하는 게 있어요. 배당입니다. 배당. 배당이 그때 주당 3,000원. 주당 3,000원에 배당이 나왔었다는 얘기죠. 자,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47,000원에 뭐 5만원 생각합시다. 5만원에 배당을 3,000원 받는다. 그러면 얼마가 되죠? 6%입니다. 근데 5만원 아래쪽 공략이 들어갔었으니까 배당금은 6%가 좀 넘죠? 자, 6%가 넘으면 어떻다? 고배당이다. 네, 고배당. 자, 고배당인데 고배당 하나만 보고서 계속 떨어진 주식을 살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
고배당인데 추세도 전환시켜 가고 있는, 추세도 전환해 주고 있는 그런 종목을 매수하게 되는 거죠. 그게 이제 10월 22일 요 구간, 자, 5만 원 아래쪽 공략이었고요. 자, 근데 그렇게 공략하고 났는데 주가도 떨어졌어요.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12월 16일 날 한 번 더 매수를 더 들어가죠. 네, 12월 16일 날 주가 치고 올라갈 때인가요? 네, 17일 올라가기 전이네요. 올라가기 전날 16일 날 여기서 매수 포인트가 한 번 더 들어갑니다. 그 다음 날 바로 급등을 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또 올라가다 또 내려왔어요. 중요한 건 이거예요. 추세 전환점을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변동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기는 한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,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과정, 즉 주가가 올라가기 전까지의 그 과정은 필요하다. 그리고 그 기간이 제법 오래 걸린다. 자, 우리가 10월 말에 매수했습니다. 그 기간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그 시점까지 지금 보면 11월, 12월, 1, 2, 3, 4 네, 4월 달까지 무려 6개월입니다. 6개월. 6개월간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어요. 오늘 오히려 살짝 물려 있었죠.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. 왜? 물려 있으니까. 물려 있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쁜 구간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, 자, 추세의 전환 포인트는 이미 만들어졌는데 이평선의 정렬이 언제 나타났죠? 4월 정도. 자, 그러면 4월부터 사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4월부터 매수해도 괜찮아요. 근데 여기서 맹점이 또 뭐냐면 4월부터 매수해도 되기는 되는데 매수 포인트를 잘 잡지 못하면, 자, 보세요. 이게 저항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. 저항. 전고점에 대한 저항. 자, 그러면 실제로 4월 말 지나서 5월달 들어가야지 매수 포인트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. 이런 거 다 따지고 들어간다면 말이죠. 뭐 이런데 지금 2월달, 3월달 이렇게 매수하지 않았다면 이 저항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돌파 이후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돌파 이후에 포지션이 매우 급격하게 변한다는 거. 매수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. 지금 차트만 보면은 아니 왜 이때 사면 되죠? 못 삽니다. 못 사요. 밑에서도 못 사는데 위에서 살 수 있겠느냐? 못 삽니다. 돌파했는데요? 못 삽니다. 왜? 이격이 있잖아요. 좁히고 들어가면 삽시다. 근데 바로 올라가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물릴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. 물릴 각오를 하고 일정 구간 동안에 어느 정도 이제 변화는 좀 겪겠잖아요. 그 변화를 겪는 구간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죠. 항상 매수를 할 때 밴드를 정해라. 저점이 어디인지 봐라. 그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면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겁먹을 필요가 없다. 고민할 필요가 없다.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다라면 아래쪽에 들어왔을 때 더 사라. 근데 떨어질 때 사지 말고 아래쪽 터치하고 올라갈 때 사라. 네. 그 구간을 다 기억하시죠? 네. 그리고 수급이 올라오고 있어. 배당도 잘 줘. 뭐 걱정할 게 전혀 없었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죠. 자,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매수를 해놓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뭐 지주사라든지 또는 자회사의 어떤 효과를 통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된 거고, 뭐 이렇게 되면은 6% 배당 먹으러 들어왔다가 6% 먹으러 왔다가 2배 먹고 가지요.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뭐 앞으로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61선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, 추이가 또 지금 현재 시류에 맞춰서 더 많이 상승하는 효과로 가고 있다라는 거,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추세가 바뀌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죠. 처음에 하락하던 추세가 바뀌고 있다는 거, 이거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. 선긋기 강의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하락을 하던 시점이 뭔가 바뀌고 있어. 그리고 나서 이동평균선이 모여서 움직이는 자리, 그 다음에 여기서 밴드를 정해라. 밴드를 정하고 그 자리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, 그 전까지는 뭐다? 내가 인내하면서 견디는 구간, 그냥 견디기 어렵다면 분할 매수로 조금씩 더 접근해서 비중을 늘려가는 구간.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기 때문에 매수 초기에 들어가고요. 추가적으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해서 비중을 늘려줍니다. 그 비중을 늘린 종목이 주가가 상승했을 때 수익률이 커지는 거거든요. 이런 부분들.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메시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샀다. 내가 계좌 갖고 있다.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.
네, 저는 리딩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끔씩 보면 저의 계좌를 궁금해하시는 분 계시는데 제 계좌 궁금해하지 마십시오. 여러분들이 내가 사고 파는 거를 볼 수 있어요? 내 옆에 와 있지 않은 이상 어떻게 볼 건데? 그리고 내가 이거 샀어요 하면서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거 여러분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나 수익 왕창 났어요. 무슨 의미가 있죠? 저는 리딩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매수의 기회를 주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. 매도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하셔도 됩니다. 이렇게 파시든 저렇게 파시든 뭐 2배 먹고 파시든 3배 먹고 파시든 10%만 먹고 파시든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건데 매수의 시점을 진입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지. 그래서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알려드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리딩을 받는 입장에서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만들어 주는 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브리핑을 해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? 네, 그래서 저는 문자 메시지를 통한 그런 내용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.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모두 공평한 기회에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 아 나는 관심 없어서 매수 안 할래.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잖아요. 그죠? 나는 매수 안 했어? 뭐 그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지만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그 시점에서 똑같은 기회를 보았다는 거 그리고 이 시점에서 진입을 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. 어느 날 갑자기 나 이거 그때 샀는데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들 공부가 안 돼요. 자 보세요. 이렇게 해서 올라가죠. 난 그래서 여기서 샀는데 어쩌라고. 그죠? 매수 포인트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만드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진입할 수 있어요. 너 정말 그렇게 진입하니? 네, 진입을 합니다. 근데 여러분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제공을 해드립니다. 라는 식으로 얘기를 다 해드리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세요.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이 없어요. 네, 실제로 우리가 매수했었던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강의하지 않는다고. 그래서 남의 계좌에 관심 갖지 마시고 여러분 계좌가 어떻게 만들어진 게 중요하잖아요. 여러분들이 실제로 샀는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에 더 많은 주목을 하시고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은 다 끝난 것 같아요. 그죠? 추세 하락 전환 그 다음에 바닥 잡기 그 다음에 박스로 밴드폭 정하고요. 이평선 모일 때까지 홀딩 그 다음부터는 추가 매수 들어가도 되고 안 돼도 되지만 일단은 그 이후에는 주가 상승이 일어난다. 여기까지 다 아시겠죠? 네. 그래서 오늘은 효성으로다가 말씀 좀 들어봤습니다. 아주 효성이 지극한 종목이었어요. 네. 자, 물려있다가 순식간에 네.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. 그 자리를 우리가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, 얼마만큼 신뢰하고 기다려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결정된다.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되겠죠. 네,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? 네, 여기까지 차트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어떠셨어요? 뭐 좀 크게 보니까 눈에 좀 쏙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? 네, 그래서 오늘 고릴라 또 우리 날씨 추워졌잖아요. 난로 이런 것들 보시면서 조금 따뜻해지는 그런 어떤 기법 강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런 매매 기법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그리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또 활용을 하셔가지고 또 새로운 종목을 찾아서 대응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활용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좀 적용을 시키다 보면은요 성공 확률이 많이 높아질 겁니다. 이런 방법이 무조건 100% 다 수익 난다고 볼 수 없어요. 그리고 저점권에서 또 뭐 사자마자 뭐 1, 2개월 이후에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. 하지만 확률이 높습니다. 60에서 70% 정도는 대체적으로 이런 추세 이후에 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. 최근에 있었던 뭐 2차전지의 반등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한 패턴을 보시면 되거든요. 제가 이때는 저점인데요 사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말씀드렸던 시점들을 한 번씩 들여다보세요. 대부분 비슷하게 움직였죠. 그리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면 못 따라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용기 있게 찔러보는 전략도 필요하죠. 물론 신중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만 네, 매매 어떤 포지션을 잡을 때는 그런 위치들을 가지고 계속 연습하다 보면 성공 확률이 많이 높아진다는 거. 그 부분을 우리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? 네. 고릴라도 안녕. 네. 자, 따뜻한, 네. 저녁 보내시고요. 다음 매매 시간에, 매매 기법 강의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
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.